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경은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제가 수유 횟수와 수유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편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아이들한테 가장 호발할 수 있는 기저귀 발진이라는 증상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저귀 발진은 기저귀를 차는 모든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데요. 특별히 집중적으로 그 기저귀를 차는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발진이 생겼을 경우에 처음에 약간의 홍반이 올라와서 약간 붉어진 정도로 그럴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많이 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좀 확장되면서 또 짓무르기 시작하고 수포가 잡히고 심해지면 그 부위가 벗겨지면서 아이들이 기저귀 갈 때마다 굉장한 자결감과 또 어떤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울게 되는 일이 생기죠. 이제 기저귀 발진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원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5가지로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저귀를 장시간 차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습한 환경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저귀 자체에 의한 피부 마찰.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소변에 의해 손상받는 피부의 자극입니다. 아시겠지만 소변에는 그 암모니아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변에는 소화 효소 중에 화학적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기저귀 발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특히 천기저귀를 차고 있는 경우에는 세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깨끗하게 되지 않아서 피부에 남아있는 세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변에 남아있는 곰팡이 캔디다로 인해서 캔디다성 기저귀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발진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엄마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아이가 날카롭게 울고 맘마를 많이 먹었는데도 계속 우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저귀가 젖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서 자주 통풍해 주시면은 기저귀 발진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온도는 22도에서 26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은 습관적으로 기저귀를 갈 때마다 그 파우더 있잖아요. 그런 파우더를 바르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파우더를 바르는 것은 기저귀 발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기저귀의 밀폐성을 높임으로 오히려 더 피부를 떡지게 만들므로 인해서 기저귀 발진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저귀 발진을 치료할 때 필요한 그런 연고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지금 엄마들 그 책상에 보시면은 서랍에 많은 연고들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떤 식으로 써야 되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 확실하게 이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연고를 그림에 보듯이 소개해 드리면 비판텐, 그 다음에 보소미 연고, 이 두 가지가 처방전 없이 집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흔한 연고입니다. 우선 비판텐 연고 먼저 알려드릴게요. 비판텐은 주성분 덱스판테놀이고요. 이것은 비타민 B5 전구 물질로서 피부 재생을 돕는 그리고 항염 작용이 있는 유명한 전통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보호막을 형성해서 기저귀 발진에 연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약국에서 처방 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사용법 말씀드리면 하루에 2번 정도 기저귀에 닿는 부위에 발라주라고 돼 있고, 혹시 3일 정도 사용해 보시고 호전이 없으면 병원을 꼭 나오셔야 돼요. 같은 성분의 연고로 덱스놀 연고, 덱시덤 연고, 베나텍 연고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소미 연고, 이거는 산화아연 연고인데 징크 옥사이드로 되어 있고요.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시키고 세균이 증식하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비슷한 제품으로 태극 크리미 연고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보소미 연고고요. 이 두 가지는 집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고요.
자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것들을 3일 이상 사용했는데 호전이 안 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돼요. 네. 예. 이렇게 집에서 이제 관리했는데 좀 더 심해져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방문해서 저희가 연고를 처방했는데 그 방법들을 잘 몰라서 아이들이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비판텐과 보소미 크림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이제 좀 더 붉어지면서 아이들이 증상이 심해져서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 일단 1차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스테로이드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리도맥스, 스몰, 기타 등등 이런 비슷한 연고들 많이 갖고 계시죠. 대표적인 게 리도맥스라서 리도맥스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스테로이드는 하루에 여러 번 바르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에 비판텐 같은 보습을 갖고 있는 크림을 하루에 5-6번 얇게 펴서 바르시고, 그 심한 부위에 리도맥스를 하루에 2번 정도 얹어서 바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4일 정도 바르면 대부분은 많이 호전이 되고 깨끗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해지면서 이제 피부가 벗겨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장염 아이들.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설사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집에서 감당이 안 되고 추단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가 벗겨질 수밖에 없는데, 장염에 대한 기본적인 치료를 하면서 설사 횟수를 줄이고 나서 일단 비판텐 바르고 리도맥스 바르고 호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살이 벗겨지고 피가 나는 부위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2차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박트로반, 베아로반 이런 계열의 뮤피로신 계열의 항생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 상처가 벗겨진 부위에만 사용해서 바르셔야 되지, 그런 다른 불필요한 부위에 바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역시 하루에 2번 정도 같이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도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무엇이냐 면 다른 감염을 의심해 봐야 되죠. 예를 들면 캔디다성 곰팡이에 의한 캔디다 기저귀 발진이 있어요. 여기 사진 보면 이런 패턴의 대표적인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치료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캔디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발진 연고 카네스텐이라든지 클로트리마졸 성분의 다른 연고들을 사용해서 하루에 2-3회 정도, 일주일 정도 꾸준히 바르면 대부분 호전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그런 연고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고 통풍을 잘 시켜주세요. 흡수력이 좋은 일회용 기저귀가 천 기저귀보다는 낫습니다. 대소변, 특히 대변의 경우 피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물로 잘 씻어주세요. 실내 온습도 유지가 중요한데, 온도는 22에서 26도,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항생제,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연고는 조심해 주세요. 집에서 쓰실 거면 비판텐 크림, 보소미 연고 등을 3일 정도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